29번부터 보죠. 150페이지입니다. 자, 문제가 이렇게 써있네요. 500원짜리 그 다음에 750원짜리 그죠? 그 다음에 1000원짜리 과일로 이루어진 과일이 있는데 이걸로 합쳐서 5,000원어치를 살 거예요. 이렇게. 그렇죠? 근데 이제 여기서 이제 다른 문제랑 다른 점은 이거죠. 각 과일을 한 개 이상 사야 된다. 그리고 얘를 X개 사고, 얘를 Y개 사고, 얘를 Z개 사겠습니다. 그럼 전체 금액은 이렇게 됩니다. 500X 더하기 750의 Y 그 다음에 1000원에 Z를 한 개 5,000원이 되겠죠? 괜찮나요? 50으로 한번 나눠볼까요? 일단 50으로 나누면 여기 10X 그 다음에 여긴 15Y 15Y죠? 이렇게. 여기는 20Z 아 100 이렇게 됩니다. 5로 한 번 더 나눌까요? 이렇게 되겠죠? 2X 3Y 4Z가 20 이렇게 됩니다. 근데 다른 문제랑 다르게 여기는 이제 이렇게 들어가는데요. X도 하나 이상 Y도 하나 이상 Z도 하나 이상 이렇게 결정이 되는 겁니다. 자, 무슨 숫자로 해야겠죠? Z 해야겠죠? Z 그렇죠? 그래서 1번 첫 번째 Z가 0이 아니다 1이다 이거 갈 겁니다. 근데 이제 이게 어려운 게 있죠. 근데 뭐 그렇게 엄청 어렵진 않아요, 솔직히 얘기해서. 자, 볼게요. 그럼 이렇게 되는 거예요. 2x 플러스 3y가 이렇게 쓰시고 여기다가 1을 넣어서 넘겨서 얘가 16이 된다라고 한 거예요. 괜찮나요? 그럼 이제 y에다가 0을 못 넣으니까 y에다 1을 넣을 건데 y에다 1을 넣을 필요가 없죠. 왜냐하면 전체적으로 짝수예요. 맞나요? 그럼 여긴 짝수고 여긴 짝수인데 여기가 홀수가 될 수는 없으니까. 그러니까 넣어보셔도 상관은 없어요. 아 그래? y에다 1을 넣어보지 뭐. 근데 2x가 그러면 13이 되기 때문에 불가능합니다. 그렇죠? 그런데 안 하겠다는 얘기예요, 선생님이. 그래서 y에다가 2부터 넣겠죠. y에다가 2 넣으면 2x가 10이 됩니다. 따라서 x가 5라는 이 한 쌍이 나오고 한 쌍. 5, 2, 1 이렇게. 그죠? 그 다음에 y에다가 4를 바로 넣을게요. 플러스 안 넣고. 그러면 2x는 4가 되겠죠. 그래서 x가 2 이렇게 되겠죠. 2, 4, 1. 6을 못 넣죠? 불가능합니다. 두 번째. z에다가 2를 넣겠습니다. 그러면 이렇게 나옵니다. 2x 플러스 3y가 어떻게 돼요? 8이 넘어갔으니까 12가 되죠. 자, 방금도 얘기했지만 짝수입니다. 그죠? 그럼 여기 y에다가 또 1을 못 넣어서 2부터 넣겠습니다. 2x가 6이 돼서 x는 3. 그래서 3, 2, 2. 4를 못 넣죠? x가 0이 되니까. 그럼 끝났습니다. 세 번째. z에다가 3을 넣어볼게요. 그러면 2x 플러스 3y가 8이 되겠죠? 보이시나요? 11을 넘긴 겁니다. 자, 역시 짝수입니다. 그래서 y에다가 2를 넣을게요. 바로. 그러면 2x가 2가 됩니다. 따라서 x 1. 이거 하나밖에 안 나오죠? 1, 2, 3. 하나 더 해볼까요? z에다가 4를 넣겠습니다. 그러면 2x 플러스 3y가 4가 되는데 이건 불가능합니다. y에다가 1을 넣어도 안 되고 1을 넣으면 넘어가니까요. 그래서 몇 개가 나오냐 라고 했습니다. 가지수. 볼까요? 여기 하나, 둘, 셋, 네 가지가 나오게 됩니다. 조심해야 되는 건 하나 이상이다라는 거. 여기 하나 이상이다라는 거. 문제를 잘 읽으셔야 됩니다. 그러니까 저런 것들을 기본적으로 처음에 좀 잘 해놓으셔야
나중에 좀 문제가 어려워졌을 때 헷갈리지 않고 풀 수 있습니다. 82번으로 갈게요. 자, 경로 선택이죠. 가는 길. 자, 위에 있는 문제를 일단 적어놔야겠죠. A가 이렇게 있고요. 그 다음에 여기 B가 있고, 여기 C가 있고, 여기 D가 있습니다. 그래서 여기서 이렇게 가는 방법이 세 가지. 여긴 두 가지. 그리고 여기도 두 가지. 그 다음에 여기도 두 가지인 상황에서 여기에 이렇게 그냥 다이렉트로 가고 다이렉트로 가는 녀석이 하나씩 선택이 되어 있습니다. 82번은 이렇게 써 있어요. A 지점에서 B 지점을 거치지 않고 D 지점으로 가는 걸 구했습니다. 그럼 여기 가지 마세요. 안 가면 되는 거죠. 그럼 우리는 어떻게 해요? 자, 요거 한 가지에다가 하나 더 합니다. 자, A에서 C로 가는 거. 다이렉트로 가는 게 지금 요거 하나 이거 하나 더 있죠? 그 다음에 A에서 C로 가는 게 두 가지니까. 그냥 하시면 되죠. 6가지. B를 거치지 않고 라고 했으니까요. (115번) 보겠습니다. 115번. 자, 계산. 네, 공식 외웠나요? 조합 공식 좀 외우셨나요? 네. 여기 있죠? NP4. 12의 NP입니다. 이거는 이제, 뭐, 집어넣어도 되지만, 이렇게 풀면 되죠. 자, N부터 4개. N에 N-1, N-2, N-3 쓰시고, 얘가 12에, 여긴 N에 N-1 이렇게 되겠죠. 두 개니까요. 근데 N이 어차피 4 이상이란 말이에요. 맞아요. 그럼 지워도 되죠. N-1, N-2. 결국에 우리한테 필요한 건 N-2에 N-3이 10이다 라고 했는데, 선생님 그랬죠? 2차원 정식 푸셔도 됩니다. 그런데 그냥 이게 4 곱하기 3이잖아 라고 하셔도 됩니다. 따라서 n이 6입니다. 2차 방정식 푸셔도 돼요. 뭐 그래도 낫긴 한데 나중에 결국 알고 보면 n이 어느 정도는 커야 되니까. 자, 120번으로 갈게요. 자, 다음 등식을 만족시키는 n 또는 r의 값을 구하는 건데 120번 이렇게 써있습니다. np3에서 빼기 6의 np1을 했더니 얘가 30입니다. 그럼 네, 해보죠. n에 n-1, n-2에다가 빼기 6n이죠. 이게 30입니다. 괜찮나요? 계산이 좀 별로 좋아 보이진 않죠. 그래서 일단은 한번 해볼게요. 얘를 넣으셔도 상관은 없습니다. 나중에 뭐 다른 방법으로 해도 되는데 일단은 우리가 못하니까 보이지 않을 테니까. 자, 마이너스 3의 n제곱에다가 플러스 2n일 거고 여기서 6n을 뺀 다음에 빼기 30을 한번 해보죠. 고차 방정식을 분명히 풀겠다는 얘기죠. 그래서 3차 3n 제곱 마이너스 4n 마이너스 30은 0 이렇게 되겠죠. 뭘 넣으면 0일까요? 2 되나요? 8 빼고 빼니까 안 되겠는데요. 숫자가 커야 될 것 같은데 그죠? 2보다는 커야 되니까 5 안 떨어지는구나. 6 정도는 가야겠는데? 6, 3이 되나요? 3은 안 되죠. 왜냐면, 여기가 너무 커요. 얘가 지금 전부 다 마이너스라서. 6 해볼까요? 1, 그래서 내가, 선생님이
위에서 푸는 게 낫다고 생각을 하는 거거든요. 이 찾기가 생각보다 쉽지 않습니다. 6하면 1에다가 6이고 3이고 이것도 안 되는구나. 6도 안 되네. 5 해볼까요? 아까 5를 해서 안 됐었던 거 같은데? 해보죠. 5, 2, 10. 되네요. 30. 이렇게 됩니다. 그래서 얘가 이제 인수분해가 이렇게 되는 거죠. n-5에다가 n제곱 플러스 2n 플러스 6이 0이다. 따라서 n이 5다. 이거밖에 안 나오죠. 자연수익. 저 위에서는 뭐 숫자를 집어넣는 방법밖에는 그렇게 딱히 좋아 보이진 않거든요. 그치요? 나오긴 하겠구나. 60이 나오면 되는 거니까. 그래서 뭐 방법은 여러 가지예요. 여기를 나중에 이제 이 경우에서 저런 문제가 나왔을 때는 우리가 어떤 방법을 되게 많이 쓰냐면 여기를 6으로 묶어요. n으로 묶어요. n으로 묶으면 이렇게 되죠. 여기가 n제곱에 마이너스 3엔 플러스 2에서 빼기 6이 되고 여기 30이죠. 이게 이제 인수분해가 여기랑 4니까 n 플러스 1에 n 마이너스 3, n 마이너스 4구나. 이렇게 되거든요. 근데 이걸 순서대로 이렇게 적으세요. n 마이너스 4를 해서 30이잖아요. 그 다음에 뭘 해보냐면 요거에 약수를 넣어보세요. 6을 넣어보는 거예요. 7에다가 6에다가 2. 안 되죠. 그러면 이건 안 되고 5를 넣으시면 되거든요. 6 곱하기 5 넣으면 5 곱하기 1 되잖아요. 그러니까 이게 5가 되는 거예요. 이런 식으로 찾는 방법도 있습니다. 나중에 저렇게 푸는 게 훨씬 나아요. 내가 고차방정식을 못 풀 것 같다 라고 하면 아싸리 그냥 저렇게 풀어도 됩니다. 저것도 한 가지 방법이에요. 123번으로 가겠습니다. 이런 게 어려웠구나. 다른 거보다. 계산이 어려웠군요. 자, np3 더하기 n-1pA가 70입니다. 얘도 마찬가지죠. n에 n-1에 n-2가 됩니다. 더하기 여기는 n-1에 n-2가 됩니다. 걔가 70이다. 이렇게 있잖아요. 선생님이 한 걸로 한번 풀어볼래요? 자, 얘가 똑같은 게 있으니까 똑같은 걸 묶어버리면 이렇게 되거든요. n 플러스 1에 n-1에 n-2를 곱했더니 얘가 70이다. 이렇게 해보자는 거죠. 그러면 70이면 이게 소위수분해를 하는 게 되게 좋긴 하거든요. 이게 8 곱하기 9가 되는데 이렇게 쓰면 숫자가 3개가 안 나오잖아요. 그래서 뭐가 좋을까요? 3, 4, 6 정도가 딱 좋긴 하거든요. 얘에다가 6 넣으면 딱 맞잖아요. 5 넣으면 여기 6이죠? 여기 4죠? 여기 3이죠. 이렇게 푸는 게 솔직히 나중에 낫긴 해요. 찾다 보면. 물론 3차 방정식을 푸는 게 가장 좋죠. 정확하고. 근데 이제 이렇게 푸시는 게 나을 수도 있습니다. 근데 이제 확 통하는 3학년들은 대부분 저렇게 풀거든요. 저 문제가 나오지도 않지만. 자, 더 질문 없으면 넘어갈게요. 우리가 지난 시간에 162까지 한 것 같은데요. 맞죠? 이웃하지 않는 경우에 순열에서까지 했습니다. 163페이지부터 보자. 자, 순열을 까먹진 않았죠? 이웃하는 것도 까먹진 않았겠죠? 그러면 그 다음 얘기를 한번 해볼게요. 자, 거기 무슨 말이 들어있냐면 특정한 조건이라는 게 들어가 있습니다. 근데 이제 뭐라고 되어 있냐면 뭐 상황을 주는 거예요. 만약에 153번 같은 경우는 이런 거죠. A, B, C, D, E의 5사람 중에 회장, 부회장, 총무를 뽑을 때 다음을 가지고 A를 회장으로 뽑았어요. 뽑았으니까 그냥 남은 학생 중에 2명만 더 뽑으면 되는 거잖아요. 그러면 네, 4P2가 되는 상황이 되는 거죠. 4명 중에 2명만 더 뽑으면 되는 거예요. 어려운 건 아니에요.
그렇죠? 근데 이제 문제가 되는 게 어떤 거냐면 157번 같은 경우입니다. 볼까요? 157, 158에 1, 2, 3, 4, 5의 숫자가 있습니다. 한 장씩 이렇게 5장 모두 사용해서 5자리 자연수를 만들 때 다음을 구하시오. 자, 양 끝에 소수가 오는 겁니다. 여기에 소수는 2하고 3하고 5가 있습니다. 맞나요? 괜찮아요? 그래서 양 끝에 여기 소수가 오는 겁니다. 그래서 띵띵띵. 그럼 뭐부터 해요? 그렇죠? 요 세 개 중에 여기랑 여기를 하나씩 결정하세요. 소수부터. 그럼 어떻게 되죠? 3P입니다. 괜찮아요? 세 개 중에 두 개를 순서대로 딱딱 넣으세요. 그 다음에 나머지 숫자 3개를 여기다가 집어넣으면 되죠. 그럼 뭐예요? 거긴? 네, 3팩이 됩니다. 나머지 숫자 3개. 왜 3개가 남죠? 하나 남았을 거 아니까요, 소수가. 두 개를 갖다 썼고요. 이해하셨죠? 요게 이제 157번입니다. 그렇게 어렵진 않죠? 이게 159호랑도 연결이 됩니다. 설마, 자음이랑 모음이 뭔지는 모르는 건 아니죠? 162번에. 자, CHUNJAE가 여기 문제를 일례로 나열할 때, 양 끝에 모음이 오는 경우, 이런 것들. 그리고 뭐, 자음끼리 서로 이웃하는 경우, 그 다음에 모음끼리 서로 이웃하지 않는 경우, 다 배웠습니다. 양 끝에 나오는 것도요. 넘어갈게요, 요거는. 자, 매우 중요한 단어가 하나 나옵니다. 164페이지에. 적어도 하나. 이 단어가 나오기 시작합니다. 어렵습니다. 저게 이제 나중에 우리가 뭐 공수처에서 집합이랑 명제를 배울 때도 나오고요. 합통에서는 거의 뭐 계속 나와요. 그래서 뜻을 알고 있어야겠죠. 자, 적어도 하나라는 건 뭡니까? 적어도 하나가 뭐뭐 아니다. 적어도 하나가 이거다. 라는 건 하나 이상이 나와야겠죠. 그러면 근데 그걸 하나 다 구하기 힘들어요. 하나 나왔을 때, 2개 나왔을 때, 3개 나왔을 때, 4개 나왔을 때 다 구하기 너무 힘들잖아요. 그래서 어떻게 하냐면 이렇게 생각해요. 전체의 경우에서 그 반대의 경우를 뺍니다. 그러니까 하나도 나오지 않았을 때 이를 뺍니다. 하나 이상 나왔겠죠. 예를 들어서 풀어볼까요? 거기 165번에 문제를 보시면 이렇게 써 있습니다. 남학생 4명이랑 여학생 3명 중에 여기서 반장 1명이랑 부반장 1명을 뽑을 거예요. 뽑을 때 적어도 여학생 1명이 뽑히는 경우입니다. 그러니까 무슨 얘기예요? 이건 솔직히 그냥 해도 돼요. 2명 뽑는 거니까. 여학생이 1명 뽑은 경우와, 그러니까 이거 하면 되잖아요. 첫 번째. 여학생이 1명, 남학생 1명이 뽑힌 경우. 그 다음에 두 번째. 여학생 2명이 뽑힌 경우를 더 하시면 됩니다. 이 정도면 간단한 거예요. 그런데, 이거 외에 뭐가 있죠? 이거 외에 세 번째, 남학생 2명이 뽑힌 경우가 있죠. 이게 전체 경우잖아요. 이렇게 뽑히거나, 이렇게 뽑히거나, 이렇게 뽑힐 거 아니에요. 그렇죠? 근데 내가 원하는 건 이게 답이니까 전체에서 얘를 제외하자는 얘기입니다. 이해되실까요? 자, 그래서 거기에 써있죠. 7명의 학생 중에서 반장 1명, 부반장 1명을 뽑는 경우 수는 뭐야? 즉 전체의 경우 수는 7P입니다. 남자, 여자 관계 없죠. 여기서. 그런데 반장, 부반장을 모두 반대인 경우죠. 반대인 경우는 이거잖아요. 둘 다 남자. 남자가 몇 명 있어요? 4명 있죠. 그럼 4명 중에 2명을 뽑으면 되죠. 답이 7P2에서 4P1을 빼면 된다. 이런 얘기입니다. 이해 되실까요? 근데 이게 개수가 많아지면 많아질수록 이 방법이 되게 좋아요. 근데 이거 정도는 이거 2개 풀어도 되잖아요. 맞나요? 네. 근데 막 5명 뽑아. 그 중에서 5명을 뽑을 건데 여학생이 적어도 1명 있어야 된대. 3명인데 어떻게 아무튼 3명을 뽑아. 근데 여학생을 적어도 1명을 뽑아야 돼. 그럼 적어도 여학생 1명인 거, 2명인 거, 3명인 거 다 뽑아야 되잖아요. 그걸 하기보단 전체에서 그냥 남학생만 뽑은 경우 수를 빼면 된다. 라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요거는 여긴 되게 기본 문제만 나와 있거든요. 그래서 좀 어렵진 않아요. 그런데 문제가 되는 건 나중에 이 단어로 되게 어려운 문제들을 많이 만들어냅니다. 복합적으로 되면. 잘 기억을 하셔야 됩니다.
거기 뭐 보시면, 네, 뭐, 1부터 9까지, 167번 잠깐 읽어볼까요? 1부터 9까지 숫자가 각각 하나씩 적힌 아웃장 카드에서 4장을 택해서 1류로 나열할 때, 소수가 적힌 카드가 적어도 한 장이 나오는 경우입니다. 소수가 전체의 경우에서 소수가 없는 경우의 케이스를 빼면 됩니다. 이해했죠? 그러면 적어도 하나의 소수가 들어가겠죠. 이거랑 비슷한 얘기예요. 풀어보시고 안 되면 다시 물어보시기 바랍니다. 164에 연산 4-9로 가죠. 자, 지금 이 교재가 되게 좀 쉬운 교재라서 아마 나중에 순열 조합을 진짜로 시험 대비를 하거나 내신 대비를 할 때는 체감상으로 엄청 어렵게 느껴질 거예요. 기본적인 문제들을 잘 풀고 가시면 나중에 체감상으로 조금 더 덜하긴 하거든요. 근데 이것처럼 쉽게 나오진 않습니다. 근데 이게 지금 쉬운 걸로 하고 있는 거예요. 야, 역시 토요일 아침은 자, 정신 차리시고 자, 사전식별입니다. 170 자, 4개의 문장 ABCD를 한 번씩만 사용하여 알파벳 순서에 의한 사전식 배열을 할 때 다음 물음에 답하시오 라고 되어 있습니다. 오, 오랜만에 조금 어려운 문제 나왔습니다. 이건 되게 그렇게 어렵진 않아요. 보세요. 자, 그럼 C, A, D, B는 몇 번째 수야? 라고 물었습니다. 그럼 이렇게 시작하면 됩니다. 사전식별이니까 맨 앞에가 A부터 시작하겠죠? 그럼 A하고 땡땡땡 하는 건 몇 개예요? A로 시작하는 문자는 몇 개일까요? 3팩이죠. 나머지 숫자는 딴딴딴 들어가죠. 그래서 6가지. 좋아요. 그럼 B로 하고 땅땅땅 들어가는 것도 마찬가지 6개. 괜찮나요? 그 다음에 C하고 A로 시작하는 게 맞잖아요. 그럼 여기가 BD였겠죠. 그 다음에 여기 하나. 그 다음에가 C, A, D, B가 되는 거니까 여기 하나. 여기 개수를 세시면 얘가 그 번호가 되는 거죠. 그러니까 무슨 얘기냐면 여기가 12개 있었으니까 이게 13번째고 이게 14번째라는 거죠. 이해되셨어요? 자, 고개를 드세요. 잘 때 아니에요. 잘 때 아닙니다. 뭐 쉽지만 안 들으면 나중에 힘들어집니다. 자, 순열은 끝났어요. 벌써 순열이 끝났네요. 거기 이 연산 문제를 출력 따지기 풀어오시고 조합을 잠깐 설명하고 쉴까요? 오. 자꾸 자면 행렬할 거예요. 얼마 안 남았는데? 행렬해도 되겠는데? 그래서 되게 잘 따라온 거예요. 뭐 책이 이렇게 막 엄청 어려운 책은 아니지만 개념으로 이렇게 우리가 몇 번 수업했냐? 3주 12번인가요? 12번에 공수원 끝내는 건 쉽진 않습니다. 근데 이게 끝낸 게 아니고 선생님은 이런 거 이렇게 요 정도 푸는 걸 맛본다고 얘기하거든요. 맛본 정도죠. 근데 이제 여기서 얼마나 우린이 잘 기억을 해주느냐에 따라서 학기 겨울방학 들어가서 따라가는 속도가 다르겠죠? 자, 조합입니다. 콤비네이션. 그 피자 중에 콤비네이션 피자도 똑같은 단어를 쓰는 겁니다. 여러 가지를 조합해서 만든 피자다. 이런 것도. 콤비네이션입니다. 조합입니다. 아마 그 확통에서 확률 쪽에서 순열과 조합을 따지면 솔직히 얘의 비중이 매우 높습니다. 엄청 높습니다. 장난 아닐 정도로. 그래서 뭐 나중에 순열 안 쓰고 조합을 써서 순열을 쓰기도 하니까요. 뭘까요? 지난 시간에 선생님이 중요한 단어를 동그라미 쓰자 그랬거든요. 수업하지 말까? 다들 표정들이 몇 명은 들고 있고 듣기 싫은데라는 표정으로 이렇게 앉아있네요. 자, 127페이지 보죠. 조합입니다. 뭐라고 써있나요? 역시 색칠이 됐어. 서로 다른 n개에서 순서를 생각하지 않고라고 적혀있습니다. 여기는 그래서 순서 무시입니다. 근데 이 순서 무시라는 단어를 잘 기억하셔야 됩니다. 순서가 필요 없습니다. 그래서 R개를 택하는 것을 N개에서 R개를 택하는 조합이라고 합니다. 순서 없어요. 그리고 거기다 이것도 써놓으세요. 중복도 없습니다. 뭐 아직 우리가 배운 건 아니니까 중복도 없습니다. 똑같은 걸 가져오진 않습니다. 자, 근데 선생님 얘가 더 쉬운 건데 왜 순열부터 배워요? 순열에서 가져옵니다.
얘를. 보세요. 자. 4개의 애들이 있어요. 4개의 물건이 있다고 하죠. 이 중에 선생님이 그냥 3개만 택하고 끝! 될 겁니다. 아무것도 안 하고 아무것도 안 할 거예요. 그냥 가져와! 그냥 가져와! 이거예요. 괜찮아요? 그럼 써볼게요, 선생님이. A하고 B하고 C를 가져오죠. 이렇게. 그 다음에 A하고 B하고 D를 가져오죠. 이렇게. 괜찮죠? 그 다음에 A하고 C하고 D를 가져오죠. 그 다음에 B하고 C하고 D를 가져오죠. 딱 4개밖에 없습니다. 그럼 이렇게 매번 해요? 아니요. 그렇게 계산하지 않을 거예요. 자, 딱 4개인데, 이거 어떻게 된 거냐면, 순열의 입장에서 한번 생각을 해보겠습니다. 순열의 입장. 순열의 입장에서 뭐 했냐면, 이거였죠. 3개 가져와서 나열해. 이거였어요. 그래서 여기에 뭐가 딸려 들어가냐면, 이렇게 들어가면, A, C, B. B, A, C. B, C, A. C, A, B. C, B, A. 이렇게. 이런 애들이 있었습니다. 순열에서는. 맞아요? 조금만 있었나요? 아니죠. 여기도요. A, D, B. B, A, D. B, D, A. D, A, B. D, B, A. 이렇게 있었고요. 여기도요. A, D, C. C, A, D. C, D, A. D, A, C. D, C, A. 있었을 겁니다. 여기도요. B, D, C. C, B, D. C, D, B. D, B, C? 아이씨, 맞추기 되게 힘드네. 이렇게 설정이 됩니다. 저게 뭐였죠? 이거였단 말이야. 4개 중에 3개 가져와서 나열. 그래서 몇 개 있어요? 24개가 있네요. 그렇죠? 이런 식으로. 맞아요? 그런데 다시 잘 볼게요. 내가 지금 하고 있는 건 뭐예요? 조합이에요. 순서가 무시되고 있어요. 맞아요? 그냥 외워도 돼요. 야, 이거야. 뭐 나와 있는 것처럼 이거야. 라고 외워도 되는데, 안 외우고 이해를 한번 해보자고요. 되게 중요한 얘기니까 잘 들으세요. 그럼 여기는 솔직히 대표적으로 얘 하나만 쓰면 되죠. 여기도 솔직히 대표적으로 얘 하나만 쓰면 되는 거 아니? 왜? 순서가 없어. 야, 그냥 와. 이거예요. 쓰지 마. 줄 쓰지 마. 그냥 와. 3명 와. 이거예요, 그냥. 여기도 얘가 대표. 얘를 대표로 하면 방금 했듯이 4개가 되는 거죠. 그럼 이 3개를 가지고 이렇게 쭉 나열하는 방법은 3팩이죠. 즉 6가지인데 그게 하나로 된 거죠. 괜찮아요? 여기도 3팩. 여기도 3팩. 여기도 3팩입니다. 근데 그 3팩들이 전부 다 순서를 무시당했죠. 나열을 안 했으니까. 돼요? 그래서 우린 이 조합을 4NCR이라고 하는데 거기 써있는 것처럼 N개 중에 R개를 그냥 택해서 가져오는 방법. 거기 써있죠. 조회수 기호로 NCR이라고 할 건데 그 NCR을 잘 봐요. NPR을 한 다음에 R팩으로 나눌 겁니다. 자, 여기 얘를 보세요. 내가 지금 4C3을 계산한 거거든요. 맞죠? 4개 중에 3개 택하는 거니까. 괜찮아요? 근데 4P3을 했더니 24개였단 말이죠. 걔를 3팩으로 나눴어요. 왜요? 요 6개가 하나가 되고, 6개가 하나가 되고, 6개가 하나가 되고, 6개가 하나가 되니까. 즉, 그 3개, 이 3개를 뽑아서 나열하는 걸 무시하겠다는 거예요. 얘가 바로 순서 무시입니다. 저걸로 나누겠다. 저 순서로 나열하는 걸 다 하나로 취급하겠다. 그래서 이렇게 나눕니다. 이건 여기서만 이루어지지 않고 나중에 다른 문제를 풀 때도 필요합니다. 순서를 무시하면 그 개수의 팩토리얼만큼 나눠버린다. 라는 거죠. 그래서 기억하셔야 됩니다.
이 얘기. 이해가 좀 되세요? 쭉쭉쭉쭉 나가는 거 하나하나 할 거니까 무시해. 이렇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요 공식이 나오게 되는 거죠. 이렇게. 저게 조합입니다. 콤비네이션. 자, 그래서 우리가 알고 있는 조합에다가 집어넣어 볼게요. 그럼 이거죠. 원래 MPR이 이거였잖아. 위에가 M팩이었어. 여기가 N-R팩으로 나눴던 게 순열이었어요. 근데 그걸 다시 R팩으로 나눴죠. 그래서 이게 NCR. 거기 써 있습니다. 위에. 이 공식을 잘 기억을 해 주세요. 그래서 정리할까요? MPR은 뭐였죠? N-R팩분의 M팩이었고, NCR은 얘를 다시 R팩으로 한 번 더 나눈 거다. 그런 얘기입니다. 돼요? 그래서 계산을 직접 해보면 약간 이렇게 계산해요. 만약에 우리가 5P3이었으면 뭐였죠? 5부터 3개 이렇게 했잖아요. 그럼 만약에 5C3이면 이렇게 갑니다. 위에는 5부터 3개를 하고 밑에는 3팩. 이렇게 3개, 이렇게 3개 이런 식으로. 괜찮아요? 이게 계산하는 방법입니다. 좀 편하게 계산할 수 있는 방법 중에 하나죠. 자, 그럼 여기도 성질을 한번 볼게요. 여기도 성질을 한번 볼게요. 어제 뭐 했어요? 여기서 바빠요? 여기 다들 난리가 났어? 자, NC1은 뭐예요? 생각해봐. 한 명 와. 그러니까, N가지죠. 공식에 넣어볼까요? 이건 뭐 어렵지 않아요. 위에가 N팩, 여기가 1팩, 그 다음에 N-1팩. 그러니까 N이 맞죠? 공식대로라면. 자, NC, N이 뭘까요? 지난 시간에 한번. NPN이 뭐였죠? 이게 N 팩토리얼이었어요. 자, NCN이 뭐예요? 1입니다. 다 와. 그냥 다 와. 줄 안 설 거잖아요. 공식대로라면 이거죠. 아, N팩. 그 다음에 여기 N팩, 여기 0팩이죠. 이렇게 결정. 그럼 NC0는 뭐예요? 여기도 하나. 오지 마. 아무도 오지 마. 한 가지. 그래서 여기도 N팩, 여기 0팩, 여기 N팩. 이렇게 결정이 됩니다. 여기 매우 중요한 공식이 하나 있습니다. 잘 거야. 아. 잠은요. 선생님이 2학년들한테도 항상 하는 얘기지만 약간의 마음가짐이 좀 되게 중요해요. 물론 그런 것도 있어요. 내가 자고 싶지 않은데 나 계속 깨려고 해. 졸린 경우 있어요. 나의 의지와 상관없이. 근데 내가 이제 보면 알거든요. 근데 어떤 사람들은 딱 보고 있으면 자러 갔구나 이거예요. 하고 나서 그 생각을 해요. 아, 너무 졸린데? 가서 내가 잘 것 같은데? 잘까? 이 생각을 하면 자요. 그럼 의지 없이. 그냥 졸려도 그냥 내 의지가 그러니까 내 의지가 들어가야겠어요. 그래, 자야지. 자야겠다. 그럼 자는 거예요. 그거랑은 달라요. 그거랑은. 선생님도 많이 졸아봐서 알아요. 뭐 나는 안 졸아봤겠어. 나도 수업 들을 때 겁나 많이 졸아봤어. 대학 가면 필기를 어마무시해야 되는 경우가 있거든요. 요새는 두툼한 핸드폰으로 AA 같은 경우나 이렇게 이러면 잘 발음을 정확하신 교수님이면 다 타이핑 되는 거 알죠? 노트북에도 그런 게 있어요. 되게 좋은 노트북 같은 경우는. 삼성, 근데 조심해야 되는 게 되게 어려운 단어를 쓰시거나 발음이 조금만 이상해도 다른 단어가 막 들어가 있긴 합니다. 그래서 이게 저번에 봤는데 어떤 애들이 그런 녹음을 해서 타이핑을 하는 걸 보고서 중간에 지가 고쳐요. 고치고 들으면서 계속 타이핑되면 고치 이렇게 하더라고요. 옛날 같은 경우는 다 받아적었거든요. 근데 노트 필기가 엄청 중요했어요. 진짜로. 왜냐하면 무슨 얘기인지 너무 어려우니까 일단 필기를 다 해놓고 나중에 다시 복습하는 거예요. 겁나 어려워요. 그럼 졸면 무슨 일이 벌어지죠? 필기는 해야겠어. 내가 너무 졸려. 무슨 일이 벌어지죠? 같은 자리에 계속 적고 있잖아요. 아니면 글씨가 이렇게 내려가잖아요.
줄 맞추지 않고. 선생님은 줄을 안 넣고 계속 그 자리에 적은 거예요. 뭔지 알죠? 이렇게. 나중에 보면 종이 뚫리려고 해요. 종이 뚫리려고. 뭐라고 적은지 하나도 모르겠어. 그래서 옛날에는 그렇게 필기 잘하는 애들은 이렇게 딱 봤다가 밥 사주고 노트북 빌리고 막 그랬어요. 미안한데 좀 빌려주면 안 될까? 이렇게. 그랬었던 적이 있죠. 근데 요새는 잘 안 빌려준대. 내가 저번에도 한번 후배들 밥 사주러 한번 가서, 그리고 이제 선생님 제자들 가끔 오면 내가 물어보거든요. 제일 궁금한 게 그런 거야. 요새는 정보 공유하냐? 노트 빌려주냐? 잘 안 빌려준대요. 진짜 친하지 않는 이상. 아니, 그럴 수밖에 없지. 옛날에는 약간 그런 의의가 있었거든. 요새는 그런 게 없더라. 그러니까 뭐냐면, 야, 너는 졸업고 난 열심히 했는데 내가 왜 너한테 이걸 빌려줘? 라는 생각을 되게 많이 하더라고요. 그런가? 모르겠어요. 선생님 때는 겁내 막 잘 빌려주고 막 그랬거든. 한 번 빌려주면 이렇게 싹 돌아요. 그런 경우도 있었어요. 심지어 나 선생님 되게 어렸던 적이 있었던 게 뭐냐면, 대학원 다닐 때, 육대학원에서 너무 어려운 수업에서 필기 진짜 열심히 했거든요. 근데 그 수업의 가장 중요한 숙제 포인트가 뭔지 몰랐어요. 그래서 내가 다 필기하고 내가 다 적어서 형들 다 보여줬거든요. 진짜. 근데 그게 타이핑하는 게 아니라 이렇게 다 적어서 내는 숙제였어요. 약간 그런 걸 좋아하시는 교수님이에요. 선생님만 점수가 잘 안 나왔어요. 왠 줄 알아요? 글씨가 안 이쁘다. 내용이 다 똑같은데 나만 글씨가 안 이뻤단 말이야. 그래서 글씨 이쁘게 쓴 사람은 원천 점수 준 거예요. 형들이 막 미안하다고 밥 사주고 막 그랬거든. 야, 니가 니거 베꼈는데 형은 잘 나왔고 너는 야, 미안하다. 이러면서 그런 적도 있어요. 자, 다시 봅시다. 중요한 거 할 거예요. 정신 차리고. 되게 중요하거든요. 조합에서 되게 몇 가지 중요한 포인트가 있는데 생각보다 되게 중요해요. 하스칼 삼각형 알죠? 안 들어봤어요? 우리 애들이 요새 배우던데. CMS 가서. 깜짝 놀랐는데. 야, 니가 이걸 배워? 무슨 얘기인지 모르고 배우더라고. 보세요. NCI, NCM-R입니다. 이게 뭐예요? 조합의 가장 좋은 성질 중에 하나예요. 아까 우리가 보시면 OC3이 있잖아요. 이거 3이 약분되죠. 그럼 얘가 뭐랑 같냐면 OC랑 같아요. 맞잖아요. 5, 4, 1, 2 이렇게. 이게 똑같아요. 근데 이게 무슨 얘기냐면 보세요. 선생님한테 이렇게 세 가지 색깔이 있어요. 세 가지 색깔이 있어요. 이렇게 세 가지 색깔. 그죠? 근데 지금 내가 뭘 할 거냐면 이 세 가지 색 중에 하나를 가져올 거예요. 자, 그럼 하나, 둘, 셋, 세 가지 맞죠? 이게 계산하면 세 가지거든요. 그래서 다시 할게요. 하나, 몇 개 남았어요? 두 개. 하나, 몇 개 남았죠? 두 개. 하나, 몇 개 남았죠? 네. 그럼 세 개 중에 두 개를 남기는 방법과 같다는 얘기죠. 이 뜻이에요. 즉, n개 중에 r개를 가져오는 방법은 n-r개를 남기는 방법과 같다는 거. 되게 많이 써요, 저거. 계산할 때도 많이 쓰긴 하지만 나중에 꽤 까다로운 형태로 갑니다. 근데 공식대로 가볼게요. 자, 요걸 써볼게요. NC의 n-r입니다. 자, 여기 공식이 있어요. 여기 R이 어디로 가? 여기 앞으로 뺄 거야. 그럼 여기 있는 자리가 R이니까 여기가 이렇게 가고 위에는 N이 오겠지 당연히. 이렇게 오고 얘에서 얘를 빼야 돼요. 이렇게. N 빼기 이렇게 가죠. N을 지우세요. 그럼 뭐가 남죠? R이 남죠. 그러니까 얘가 여기서 R 팩에 n-r 팩에 n 팩. 그러니까 요게 되죠. 이해되세요? 이런 거 하는 거거든요. 그래서 나중에 이제 이렇게 만약에 우리가 9, C, 7을 할 거예요. 그럼 쓰기 너무 귀찮잖아. 봐봐. 9부터 9, 8, 7, 6, 5, 4, 3까지 7개를 써야 돼요. 그 다음 밑에는 7, 6, 5, 4, 3, 2, 1 이렇게 써야 돼요. 귀찮잖아요. 근데 잘 봐. 여기에 이만큼과 이만큼이 사라지죠. 그러니까 얘를 어떻게 계산하겠다? 나 그냥 90 할래. 이렇게 2개, 위에 2개. 똑같잖아요. 이렇게 푸겠다니까. 계산이
훨씬 편하다. 그리고 되게 무서운 문제가 하나 나와요. 뭐가 나오냐면 이게 나오거든요. 이거 어떻게 풀어요? 이렇게 풀어요. 어떻게 하냐면 잘 봐요. 이렇게 풀면 돼요. 여기에 6을 하나 쓰고 여기다 1을 하나 쓸 거예요. 이게 6시 1이죠. 여기 하나 여기 하나니까. 안 되지? 그 다음에 여기다가 5를 쓰고 여기다가 2를 쓰고 됐다. 찾았어요. 맞죠? 15잖아. 아 그럼 R이 2구나 라고 답을 쓰면 미안하지만 틀려요. 답이 2개예요. 얘 때문에. 그래서 이것 때문에 되게 많이 틀려. R을 구하는 문제가 나올 때 답을 2개를 쓰는 경우가 있단 말이죠. 조심해야 돼요. 엄청나게. 대신 뭐 63 같은 경우는 지가 지니까 상관없죠. 이게 그냥 6호잖아요. 하나밖에 없어요. 자기밖에. 이건 하나이긴 하지만 그 외의 애들은 다 답이 2개가 나옵니다. R을 구할 때. 이런 문제 시험에 나옵니다. 대놓고 내가 선생님이. 근데 뭐 그냥 계산만 하고 있다가 저거 많이 틀려옵니다. 생각보다. 단순하게. 자, 기억을 해주시고 문제로 가보죠. 지금 주무신 분들은 어떻게 하려고요? 어떻게 하려고? 자, 거기 볼까요? 그래서 보시면 뭐 그렇게 엄청 어렵진 않아요. 계산하면 돼요. 뭐 다 되어 있죠? 딴딴딴딴딴딴. 그래서 그냥 계산하면 되는데 5-2로 갈까요? 거기 계산에. 자, 거기 이렇게 써 있죠? 5C2가 28이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뭐야? NC2군요. NC가 28이다. 어떻게 계산하라고? 이렇게 하라고요. 2하고 1 쓰시고 밑에다가 위에다가 n에 n-1 쓰라고. 이게 28. 그러면 n에 n-1이 56이 되고 이게 8 곱하기 7이니까 이런 건 기억하면 된다니까요. n이 8이죠. 이렇게 풀면 가장 좋습니다. 풀다 보면 저렇게 풀게 돼요. 자, 그 다음에 206번 한번 볼까요? 아까도 보니까 이런 계산들을 많이 힘들어 하는데 이렇게 써있습니다. n 플러스 1 C의 3 더하기 n 플러스 1 C의 2를 했더니 얘가 35다. 이렇게 돼 있죠. 해볼까요? 여기는 3 곱하기 2 곱하기 1에다가 n 플러스 1 n에 n-1 이렇게 쓰시고 여기는 2 곱하기 1에다가 n 플러스 1에 n을 쓰시고 얘가 30. 괜찮아요? 6을 곱할게요. 또 곱하면 네 어렵죠? 그러니까 어려워하더라고 보니까 아까 여기 3에 n 플러스 1에 n이 들고요. 얘가 이거를 이렇게 쓰면 좋아요. 이게 5 곱하기 7인데 내가 거기다가 6을 곱한 거야. 이렇게. 선생님은 이렇게 풀어요. 나는. 그냥 계산을 해도 되는데, 뭔가 약간 느낌이 저렇게 나오거든요. 잘 봐요. 자, 얘랑 묶으면, n 플러스 1에 n으로 묶잖아요? 얘랑 계산해서 인수분해가 여기 n 플러스 2가 되죠. 내가 이미 답을 적어놨네요. 7 곱하기 6 곱하기. 따라서, n. 약간 이런 식으로 가는 연습을 하시는 게 되게 편합니다. 물론, 아까도 얘기했지만 3차 방정식을 풀면 돼요. 근데 귀찮잖아요. 그래서 시험 볼 때는 저렇게 푸는 게 훨씬 시간을 많이 아낄 수 있습니다. 근데 눈에 보이면 다행인데 안 보이면 좀 어렵습니다. 자, 넘어가겠습니다. 야, 209번 같은 것 때문에 이게 어떨 지 자, 209번 보세요. 이렇게 써있잖아요. 이건 대놓고 물어본 거야. 봐봐. NC6이 NC4야. 이렇게 물어보면 그냥 바로 답이 여기서 n이 10이면 돼요. 딴딴 얘네들이 더하면 n이 되죠. 알면 모르면 풀어야지. 풀어볼게요. 근데 거기 이제 뭐 그렇게 아예 얘도 다 놓고 봐봐. 근데 거기 계속 써있잖아요. NC가 NC면 NC6이 요거니까 얘네들이 같겠지? 이렇게 해서 그냥 풀어버린 거예요. 아니면 약간 노가다로 다 풀어야 됩니다. 이렇게 진짜야. 6에 5에 4에 3에 2에 1에 선택은 너희들의 몫이야. n-1, n-2,
n-3, n-4는 4, 3, 2, 1, n-1, n-2, n-. 이거 푸셔야 돼. 아, 6이구나. 하나 더 있어야겠네. n-5. 그러면 여기 지우고, 요거 지우고, 요거 지우고, 요거 지우시면 돼요. 이거 풀면 금방 또 나와요, 답. 이해하셨죠? 근데 무슨 얘기인지 알면 저렇게 풀 필요가 없잖아요. 저런 것들만 조심하시면 됩니다. 아까도 내가 얘기했습니다. 여기는 지금 되게 기본 문제를 풀고 있는 중이라서 그런 상황이고 어려운 문제는 많이 나옵니다. 자, 드디어 그게 나왔습니다. 212번에 볼까요? 이런 거 나왔어요. 13, 212번. 자, 13C의 R 플러스 1 등호 13C의 2R입니다. 이건 절대 저 공식을 못 풀어요. 못 풉니다. 팩토리얼 때문에. 그럼 뭐 하면 된다고요? 네. 얘랑 더하세요. 아, R 더하기 1에다가 2R을 더했더니 해가 13이더라. 3R이 10이구나. R은 4구나. 이 방법밖에 없습니다. 더 좋은 방법은 거의 찾기가 쉽지는 않습니다. 그래서 좀 어려워요. 네, 지금 뭘 푼 거야? 맞아요? 됐죠? 맞아요? 그죠? 이게 조심해야 되는 게 이거예요. 자, 요게 한 가지 있고요. 하나가 더 있습니다. 그냥 대놓고 둘이 같은 거죠, 이렇게. 그냥 이렇게. 근데 우리가 너무 여기에 빠져 있었죠? 그래서 R이 1입니다. 이것도 됩니다. 근데 또 조심해야 되는 게 또 있습니다. 뭘까요? 아닌데 답이 두 개밖에 없는데? 아, 여기서 문제가 되진 않구나. 답 두 개밖에 없습니다. 여기는 저기 문제가 되지 않습니다. 약간 이런 식의 문제들을 조심하셔야 된다는 얘기입니다. 그냥 같을 수도 있고, 더해서 13이 될 수도 있고, 그런 형태의 문제들 기억해 주시기 바랍니다. 자, 그 다음에 214에 있는 거 하나 풀고 넘어갈게요. 자, 뭐라고 되어 있냐면, 앞에는 NP가 있고요. 그 다음에 NC가 있습니다. 그랬더니 걔가 30이다. 여기는 뭐예요? n에 n-1이고요. 여기는 2 곱하기 1에 n에 n-1입니다. 이게 30. 괜찮아요? 그럼 여기 2분의 3에 n에 n-1이니까 n에 n-1이 20인 게 보이세요? 이렇게. 바로 그냥 선생님 계산했어요. 그럼 이렇게 쓰려니까 5가 답이 많이 나오네요. 이런 형태입니다. 괜찮죠? 네. 잠깐 쉬었다죠? 쉬었다가 이제 말로 시작하는 거를 하겠습니다. 졸리신 분들은 지금 자요. 일단 자지 말고. 자, 이제는 말로 돼 있죠. 앞에까지는 계산이었는데. 자, 219번에 보면 이렇게 썼습니다. 5명의 학생 중에 대표를 2명을 뽑는 방법입니다. 앞에서는 어떤 문제가 있었냐면 반장 뽑고 부반장 뽑았어요. 순서가 있죠. 여기는 순서가 없습니다. 그러니까 뭐 어렵진 않죠? 219번 같은 경우는 그냥 5명 중에 2명을 뽑으면 됩니다. 뽑기만 하면 됩니다. 순서가 없다라는 걸 확인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럼 얼마예요? 2일 5, 4, 네. 자, 그 다음에 밑에 있는 것들이 여러 가지 이제 방법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뭐 그렇게 어렵지 않은데, 223번 같은 경우는 어떻게 풀어요? 봐봐. 남자가 3명 있어요. 그렇죠? 여자가 3명 있습니다. 여기서 남자를 둘 뽑고, 여자를 하나 뽑습니다. 이렇게. 그럼 일단 남자 3명 중에 2명 뽑아야죠. 그 다음에요. 여자 3명 중에 1명을 뽑습니다. 더해요, 곱해요? 더해요? 곱해요? 곱하죠. 일어나는 겁니다. 연차적으로. 네. 케이스 바이 케이스가 되는 거기 때문에 그렇게 결정하셔야 됩니다. 자, 그 다음에 5-5로 가겠습니다. 자, 봐요. 거기는 문제보다 선생님이 이런 얘기를 했어요. 10명의 그 농구팀이 있습니다. 농구는 몇 명에서 하는지 알고 계신가요? 5명이서 합니다. 5명.
그럼 일단 선수를 뽑는 방법 수는 뭐죠? 10명 중에 5명을 뽑으면 됩니다. 괜찮아요? 여기까지 이해하셨나요? 그런데 센터는 꼭 있어야 됩니다. 센터를 꼭 넣어야 될 것 같아요. 그 다음에 가드도 한 명 넣어야 될 것 같아요. 그런 이제 직책이 있다고 하죠. 그래서 이 중에 A라는 학생과 B라는 학생은 무조건 뽑을 겁니다. 무조건 선택을 한다고 하시죠. 그럼 어떻게 하면 되냐면 여기 10명 중에서 2명을 빼고 5명 중에서 2명을 뺍니다. 이미 뽑아놓은 건 전체 뽑는 데서도 빼고 뽑는 인원수에서 빼면 됩니다. 즉 8명 중에 3명만 더 뽑으면 된다. 이미 2명 뽑아놨습니다. 이해되실까요? 이게 거기 나와 있는 그겁니다. 특정한 것을 포함하는 무엇입니다. 그런데 이제 이 케이스 말고 다른 케이스가 하나 더 있다고 하죠. 이번에 부상자가 2명 있습니다. 이거 말고요. 그냥 여기서요. 그럼 어떻게 하면 되죠? 앞에서만 2명을 빼면 됩니다. 이건 제외를 하는 겁니다. 이건 포함을 하는 거고. 이해되실까요? 무슨 얘기인지? 네. 반드시 포함한다, 반드시 포함하지 않는다. 그래서 5-6에 특정한 것을 포함하지 않는 조합수라는 게 나와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것들을 잘 확인하시면 됩니다. 선생님이 이런 거 풀었으니까 거기 있는 문제는 풀 수 있을 겁니다. 자, 5-7로 갈게요. 이번에 또 뭐가 나왔죠? 네, 또 나왔습니다. 적어도를 포함하는. 자, 방법이 뭐라고요? 전체에서 반대의 경우를 뺀다고요. 그것만 기억하시면 됩니다. 자, 보세요. 235의 문제에서 남학생 6명이랑 여학생 5명 중에서 대표를 3명을 뽑을 겁니다. 대표 3명을 뽑을 겁니다. 대표 3명을 뽑을 건데, 자, 뭐라고 되어 있냐면, 여학생을 적어도 1명을 뽑는 방법입니다. 여학생을 적어도 1명 뽑아야 돼요. 그럼 어떻게 한다? 자, 일단 전체를 먼저 구합시다. 여학생 적어도 하나. 자, 전체는 뭐예요? 몇 명이야? 네, 11명 중에 3명을 뽑으시면 됩니다. 괜찮아요? 그럼 반대는 뭐예요? 남자만 3명을 뽑읍시다. 그럼 뭐죠? 6명 중에 3명을 뽑으면 돼요. 답이 그래서 이거에서 요거를 빼시면 됩니다. 그럼 적어도 여자는 1명이 들어간다는 얘기죠. 계산해볼까요? 나중에 이제 이걸 계산을 많이 하다 보면요. 몇 개는 외우게 됩니다. 6C, 3인, 6C라든가 5C 같은 경우는 외우게 됩니다. 자, 보시죠. 3. 여기가 5라서 얘가 165에서 이거 아마 외우게 될 거예요. 20을 빼야 돼요. 뭐, 푸는 건 어렵지 않은데 나중에 계산이 어려울 수도 있습니다. 뭐 이런 것들 결정하시면 되고요. 그 다음에 진짜 어려운 건 이제 171페이지의 이 녀석입니다. 이게 왜 어렵냐면, 볼게요. 보죠. 자, 문제를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자, 241에 보면 A, B를 포함한 7명의 학생 중에서 5명을 뽑아서 일렬로 나열할 때 241번 5명을 뽑아서 일렬로 나열하는 경우 수는 뭐예요? 그냥 7P5죠. 이건 안 할게요. 근데 만약에 A를 포함할 거예요. 그럼 어떻게 해요? (6P4를) 하면 돼요? 자, A하고 B를 포함해서 몇 명이 있었다고? 7명이 있습니다. 7명이 있어요. 이 중에 5명을 뽑아서 나열할 거예요. 줄을 세울 거예요. 그럼 이때는 원래 전체는 7P5였단 말이죠. 이거 뭐 계산 안 해도 될 것 같고. 두 번째 문제에 242가 있습니다. 근데 A를 포함해서 나열할 거예요. 그러면 내가 이렇게 물어봤어요. 그럼 6P4를 하면 되지 않아? 라는 얘기 맞나요?
이런 문제면 얘가 여기 안 나왔겠죠? 이렇게 생각하시면 안 돼요. 왜 안 돼요? 그럼 A는 어디서요? A가 쓸 데가 없다고요. 그래서 자 여기 그 위에다가 뽑아서 나열하는 경우라고 하는데 이렇게 써 있습니다. 조합 이렇게 쓰세요. 여기다 조합 후 순열이라고 쓰세요. 이렇게 써. 이 문제는 약간 이렇게 푸는 겁니다. 근데 이게 되게 어려워요. 잘 생각해 보세요. 이 방법대로 풀면은 이건 왜 안 될까요? 이거 왜 안 돼요? A를, 내가 방금 얘기했잖아요. A를 어디다 세워줄 거예요? A 맨 앞에 서 있고 나머지 뒤에 4명 쫙? 아니면 그러니까 A의 자리가 결정이 안 돼요. 순서가 들어가는 거죠. 그래서 어떻게 하냐면 자, 몇 명이 부족하죠? A를 뽑아놨죠. 우리 5명 뽑는 거잖아요? 그죠? 그럼 6명 중에 일단 4명을 먼저 뽑으세요. A를 포함해서 5명이 됐죠, 그럼. 그런 다음에 뭘 해요? 예, 그 5명을 나열합니다. 그래서 조합 후 순열입니다. 이해되셨나요? 다시. 자, 여기 7명 있어요. A를 저를 일단 보내요. 4명을 뽑아서 데려갑니다. 5명 모았죠? 그럼 얘네를 나열하죠. 그래야 A가 자리에 들어가죠. 이런 뜻이에요. 그래서 조합 후 순열입니다. 이해하셨죠? 그래서 얘가 어렵다고요. 말귀를 잘 알아들어야 돼요. 그래서 선생님이 그랬잖아요. 아다르고 어다릅니다. 그럼 243번은요? 몇 명 더 뽑아요? 5명 중에 3명을 더 뽑아서 5팩을 하시면 되겠죠. A, B는 이미 저쪽에 가 있어요. 그런 겁니다. 그런 거. 밑에 있는 문제를 읽어보시고 비슷한 형태니까 풀어보시면 됩니다. 그럼 250번을 한번 해볼까요? 250번. 자, 뭐라고 되어 있냐면 남자 5이랑 여자가 4이 있습니다. 근데 여기서 남자 2과 여자 2를 뽑아서 일렬로 세울 때 라고 했습니다. 그럼 이건 이거죠. 이거 답 방법이 뭐예요? 5, C, 2를 하시고 4명 중에 2명을 뽑고 4팩을 하시면 됩니다. 맞아요? 근데 251번 문제는 이겁니다. 특정한 남자 1명과 특정한 여자 1명이 포함이 되어 있습니다. 괜찮아요? 그럼 어떻게 해요? 자, 여기에 어떤 A라는 남자애가 들어가 있고 B라는 여자애가 들어가 있다고 하죠. 그럼 몇 명만 더 뽑으면 됩니까? 4명 중에 1명을 더 뽑으시고 그 다음에 3명 중에 1명을 더 뽑은 다음에 팩토리얼은 4팩이죠. 조합 후 순열이니까요. 자, 남자 1명 이미 보냈고 여자 1명 보내놨어요. 이런 상황에서 시작하는 겁니다. 그러면 1명 더 뽑아서 남자 1명 뽑아서 보내고 여자 1명 또 보내면 4명이죠? 자리 배열. 아, 지금 250번 본 거예요. 네. 그럼 251은 물어봤으니까 한번 생각해 볼까요? 특정한 남자 1명 포함되어 있죠? 뭐 여기까지는 말이죠. 그렇죠? 4명 중에 1명 더 뽑으면 되고. 여자는요, 그냥 4명 중에 2명 뽑아야 돼요. 그런 다음에 2명을 1명 취급해야죠. 그럼 3팩이 되겠죠? 그 다음에 걔네 중에 자리 바꾸는 거 2팩을 굽혀주시면 됩니다. 앞에서 배운 거예요. 이웃한다, 이웃하지 않는다. 풀어보시고 이해해 주시면 됩니다. 자, 조합은요, 선생님이 아까도 얘기했지만 조합이 왜 많이 나오냐 라고 하면 이런 것들 때문이에요. 잘 기억 한번 해볼게요. 저번 시간에 배운 거. 순열은요, 특징이 딱 요거밖에 없었어요. 이웃해? 이웃하지 않아. 이거 빼고는 없었어요. 맞네? 이거 빼고는 뭐 특정한 거 들어갔어, 안 들어갔어, 뭐 이거밖에 없었거든요. 근데 여기는 봐봐요. 여기서 뭐 여러 특정을 했는데 또 다른 케이스가 나오죠. 보시죠? 일단 5-9 대각선이겠습니다. 대각선이겠습니다. 이것도 조합입니다. 자, 물어볼까요? 여기 삼각형이 하나 있습니다. 대각선이 있나요? 없습니다. 하나도 없죠? 제로. 그 다음에 그냥 선, 변이라고 하죠. 변이 몇 개 있어요? 3개. 삼각형이니까. 자,
다각형이 그냥 내 마음대로 그린 거예요. 4개 있어요. 그죠? 뭐 따지면 점도 개수는 똑같잖아요. 점도 3개, 점도 4개, 4개 똑같죠? 대각선 몇 개입니까? 2개 있습니다. 대각선을 그려볼까요? 이렇게. 자, 그 다음에 하나만 더 하고 넘어갈게요.五각형이 있습니다. 점 5개, 편 5개. 여기는 대각선이 그려볼게요. 하나, 둘, 셋, 넷, 5개 있습니다. 이렇게 계속 셀 거예요. 근데 이걸 할 때마다 계속 세는 게 너무 귀찮아졌어요. 그래서 이걸 이 조합에다 가져옵니다. 자, 보세요. 자, 봅시다. 여기에 점이 3개 있었어요. 그죠? 맞나요? 괜찮아요? 그럼 선은 점이 3개 있으면 그 점 3개를 가져다 만들 수 있는 선은 몇 개가 되죠? 3개가 되죠. 그게 왜 그런 거예요? 3C를 한 겁니다. 점 2개가 있으면 선이 하나 만들어진다. 대신 일직선상에 점이 있다고 생각하지 않고 3개 이상 일직선상에 있지 않다고 생각하면 이 3개 중에 2개만 선택하면 선이 하나 만들어지죠. 그래서 3개 중에 2개를 선택한 거예요. 이해했나요? 이게 전체 선의 개수입니다. 선의 개수. 근데 거기서 얘가 뭐냐면 3이란 말이에요. 그래서 얘에서 얘를 뺐더니 0이죠. 왜? 이건 밖에 있는 변이니까요. 이해했어요? 자, 그럼 여기는요? 그럼 여기 4개 중에 2개겠죠. 몇 개 있습니까? 이거 계산하면 6개가 나오거든요. 자, 그 6개. 그러니까 여기 봐봐. 하나, 둘, 셋, 넷, 다섯, 6개 있잖아요. 그 중에 바깥에 있는 편 4개를 빼니까 얘가 나왔죠. 즉, 얘네 둘이 더하면 이게 나와야 돼요. 얘네 둘이 더하면 얘가 나와요. 몇 개 나오나 볼까요? 5, 12. 아까 내가 했죠? 10이라고. 이렇게 나온다는 거죠. 그럼 나는 구하려고 하는 게 대각선수잖아요. 맞아요? 그럼 N각형에 볼록행각형이라고 얘기하는데 대각선의 수는 몇 개냐면 NC2에서 N을 빼시면 돼요. 바깥에 있는 변의 개수를 빼버리면 안쪽에 있는 노란색 개수가 나옵니다. 모든 점을 이은 선의 개수 중에 바깥에 있는 것만 빼겠다는 거예요. 그럼 안쪽에 다 대각선이 되는 거죠. 되세요? 이게 겁니다. 그래서 참고라고 되어 있는데 이거 계산하면 얘가 나와요. 밑에 있는 거. 그게 우리가 중학교 때 배웠던 거예요. 이거 중학교 때 어떻게 배웠게요? 중학교 때 이거 어떻게 배웠어요? 그걸 어떻게 했어요? 그걸 설명을 어떻게 해주던 거예요? 자, 보세요. 내가 이 중에 한 놈이에요. 맞아요? 나는 악수를 한다고 생각하시면 돼요. 나 악수 몇 번 해요? 다시 악수 몇 번 해요? 하나, 둘, 셋, 넷 하죠. 근데 내가 옆에 있는 애들이랑은 안 할 거예요. 이건 변이니까. 이해했어요? 그러면 얘가 몇 번 하는 거죠? 자, 점을 몇 개 빼야 돼요? 보세요. 내 옆에 있는 애. 맞아요? 그럼 난 몇 번에, 만약에 이게 N각형이면, 나는 악수를 몇 번 하냐면 N-3번 하죠. 근데 그런 애들이 몇 명 있어요? 나 같은 애들이. 각 점마다 있으니까 N개 있죠. 근데 걔랑 나랑 같이 악수하는 거니까 2로 나누죠. 이게 이제 대각선의 개수예요. 그게 이 얘기를 하는 거죠. 이해되실까요? 무슨 얘기인지? 네, 저겁니다. 거기에 나와 있는 겁니다. 그래서 저게 약간 악수하는 거랑도 약간 비슷합니다. 나중에 나오긴 하지만. 조금 이해되셨나요? 네, 대각선의 개수. 그래서 저거를 외우지 않고서도 저런 뜻이구나라는 거를 좀 알고 있는 게 매우 중요합니다. 왜냐면 문제는 계속 바뀌어요. 내가 이렇게 알고 있지만 이렇게 된다. 자, 그 다음에 이제 선생님이 했던 요겁니다. 요거. 직선의 개수 보시죠. 자, 일직선 위에 있지 않은 n개의 점으로 만들 수 있는 서로 다른 직선의 개수는 NC입니다. 방금 설명했어요. 점 2개를 이으면 선이 하나 만들어진다. 근데 일직선 위에 있는 n개의 점으로 만들 수 있는 서로 다른 직선의 개수는 이거다라고 되어 있죠. 거기는 너무 쉬워서 258번 답이 뭐예요? 5C2예요. 점이 5개 있잖아요. 그렇죠? 이해하셨죠? 그런데 자, 이런 걸 한번 볼게요. 선생님이랑 같이. 어려운 거 하나 풀어보겠습니다. 그 밑에 있는 것도 있긴 하지만 이런 거 한번 풀어보세요. 자, 보세요. 여기 점이 하나 있고 여기 점이 하나 있고 여기 점이 하나 있습니다. 여기 점이 하나 있고 점이 하나 있고 점이 하나 있습니다. 이렇게 점이 6개 있습니다. 거기 있는 거랑 비슷해요. 근데 이제 저거 그냥 한번 해볼게요. 자, 여기에 직선의 개수는 몇 개입니까?
이 점들을 이은 직선의 개수. 일단 전체라는 걸 구할 거예요. 전체는 몇 개입니까? 60입니다. 근데 그 중에 겹치는 애들이 있습니다. 맞죠? 어떤 애들이죠? 이런 애들이죠. 맞아요? 그럼 이 세 점에 의해서 만들어진 직선은 하나죠. 그래서 그걸 뺍니다. 전체. 그러니까 답이 6C2에서 뺄 거예요. 3C2를. 이 세 개로 만드는 점 빼야죠. 그 다음에 여기도 마찬가지 아닙니까? 얘네도 마찬가지니까 또 3C2를 뺍니다. 그런데 저 빨간색 두 개는 다시 넣어줘야 될 거 아니에요. 그래서 더하기 2를 해줍니다. 이해하셨나요? 전체에 6개 중에 2개씩 이어서 직선의 개수를 다 셌어요. 근데 요 빨간색은 얘네 둘이 해도 요거, 얘네 둘이 해도 요거, 얘네 둘이 해도 요거란 말이에요. 그래서 그럼 무시했어요. 그런데 이 직선도 넣어줘야 될 거 아니니까 하나 넣어줘야죠. 얘도 넣어줘야 될 거 아니에요. 다시 넣어줘야죠. 이해되실까요? 무슨 얘기인지. 예, 요 얘기입니다. 어렵습니다. 다시 한번 설명합니다. 점이 6개 있어요. 그러면 내가 지금 이 6C라고 센 전체 개수는 이게 15개인가요? 2일이니까 15개가 되거든요. 맞죠? 근데 그게 뭐냐면 이것도 있고, 이것도 있고, 이것도 있고, 이것도 있고, 뭐 이것도 있고, 이것도 있고, 이것도 있고, 이것도 있고 되게 많잖아요. 이 15개를 다 셌단 말이에요. 그런데 내가 요 점이랑 요 점을 한 이게 있었는데 요 점이랑 요 점을 한 거 이거랑 겹치잖아요. 그럼 그걸 다 빼주라고요. 그게 이거예요. 윗줄에서 3개로 만든 직선 빼주고 밑에서도 3줄을 만드는 직선 빼주라고요. 하지만 이 직선과 이 직선은 포함이 되는 거니까 그걸 다시 더해줘야 된다는 거죠. 다 빼는 건 안 된다는 거예요. 이해되실까요? 무슨 얘기인지. 네. 요런 거 조심해야 됩니다. 저 문제는 되게 어렵게 나옵니다. 생각보다. 그래서 거기 261에 나와 있는 그 문제랑 262에 나와 있는 이 문제를 요 방법으로 푸셔야 됩니다. 괜찮을까요? 자, 그 다음에 이건 직선의 개수였고요. 그 다음에 이제 삼각형의 개수로 가겠습니다. 자, 삼각형은 점이 몇 개 필요합니까? 3개 필요합니다. 그렇죠. 그래서 거기 263에 얘도 그렇게 써있어요. 맨 위에. 자, 5-10에도 이 얘기가 써있었습니다. 일직선 위에 있지 않은 n개의 점 중에서 라고 똑같이 써있습니다. 근데 거기서 이번엔 3개의 점을 꼭 지점하는 삼각형은 NC2다 라고 되어 있죠. 이해 좀 되세요, 선생님 얘기? 그럼 263번은 삼각형이 몇 개예요? 점이 몇 개니 거기? 8개인가요? 83이겠죠. 여기 일직선상에 있는 애가 없으니까. 근데 문제가 그런 게 나오지 않는다고요. 문제는 265번처럼 나오죠. 일단 저거부터 해볼까요? 저 방법에서 똑같이. 여기 점 있고, 점 있고, 점 있고, 점 있고, 점 있고, 점 있습니다. 그럼 여기서 만들어지는 삼각형의 개수는 몇 개냐? 라고 물으면 일단 전체는 이거였겠죠. 63이었겠네요. 괜찮으신가요? 그래서 20개가 만들어졌을 거예요. 그런데 이 3개를 모으면 삼각형이 안 만들어집니다. 이 3개도 삼각형이 안 만들어집니다. 그래서 저 3C3을 한 2개짜리는 빼주셔야 됩니다. 이건 삼각형을 만들 수가 없네요. 그럼 265번을 바로 해볼까요? 여기에 바로 이렇게 점이 3개가 더 있습니다. 그럼 265번 답은 9C3이었겠네요. 거기서 뭘 뺄까요? 자, 이런 직선이 몇 개 있냐면 겁나 많습니다. 몇 개? 8개 있습니다. 이게 답이죠. 여긴 더해주지 않습니다. 여긴 저 빨간색의 직선을 추가해줘야 되니까 더해주지만 여기는 삼각형을 없앤 게 아니기 때문에 그냥 빼주면 끝입니다. 선생님 얘기 이해하셨나요? 조심하셔야 됩니다. 여기서부터가 어려워요, 조합은. 쉽지 않습니다. 어려워요. 자, 그 다음에 5-12로 갈까요? 이따가 풀 시간 드릴 테니까 걱정하지 마시고. 사각형이겠습니다. 네네, 평행사변형이다 아니면 사각형이다 이렇게 나와 있는데 여기 잠깐 보세요. 이렇게 평행선이 있습니다. 하나, 둘, 셋, 4개가 있고 하나, 둘,
셋. 3개만 일단 그립시다. 여기는 4개. 여기는 3개가 있다고 하죠. 자, 질문입니다. 여기 사각형이 몇 개 있을까요? 라고 설마 6개라고 얘기하는 건 아니시겠죠? 요것도 사각형이고, 요것도 사각형이고, 요것도 사각형이고. 되게 많아요. 다 셀 거예요? 그건 좀 피곤해요. 그래서 어떻게 할 거냐면, 이렇게 하겠습니다. 잘 보세요. 내가 만약에 요 녀석의 사각형을 하나 세고 싶었어요. 그래서 쟤를 결정하는 조건을 그랬더니, 요 직선이랑 요 직선을 내가 선택하고, 이 4개 중에, 이 3개 중에 이거랑 이걸 선택했더니, 요게 하나 완성이 되더라, 라는 거죠. 그래서 답이 이렇게 될 겁니다. 아, 4개 중에 내가 2개 고르라고, 3개 중에 2개 고를게. 이거 답입니다. 이 4개 중에 2개를 골라서 긋고, 이 3개 중에 2개에서 그었더니 삼각형이 하나 만들어요. 하나 결정 조건이니까 개수가 요만큼 나온다는 얘기입니다. 그럼 다 센 겁니다. 되게 좋은 방법이죠. 이해가 좀 되세요? 그래서 6 곱하기 3에서 18개가 나옵니다. 거기 나와 있는 문제가 이 문제입니다. 그래서 평에서 4개와 5개로 만들면 4C 곱하기 5C를 하시면 됩니다. 그런데 문제를 저렇게 쉽게 줄 리가 없죠. 당연히. 그럼 또 다른 문제를 해보죠. 이건 내신 빈출이긴 한데 근데 솔직히 얘기해서 막 엄청 많이 나왔다라고 생각하기는 좀 웃겨요. 애들이 답을 다 외우고 있기 때문에. 자, 269번을 한번 볼까요? 여기에 어떤 문제가 들어있냐면 자, 이런 문제가 들어있습니다. 무슨 문제냐면 보세요. 직사각형의 한 변에게 1인 정사각형을 나누는 두 중에서 질문을 잘 읽어볼게요. 정사각형이 아닌 직사각형입니다. 정사각형 안 돼. 아닌 직사각형은 몇 개냐? 이렇게 물었습니다. 그럼 일단 전체를 먼저 세볼까요? 전체. 그냥 전체. 그냥 사각형이겠어요. 몇 개예요? 하나, 둘, 셋, 넷. C. 여기 하나, 둘, 셋, 넷, 5. 50. 이렇게 됩니다. 그래서 60개입니다. 전체는. 여기 안에 사각형이 60개 있습니다. 궁금하시면 한번 세보세요. 선생님 가끔 그러는데 내가 진짜 집에서 아무것도 안 하고 있는데 너무 심심해. 아, 게임도 지겹고 이럴 땐 저런 거 한번 해보는 거예요. 진짜. 나중에 이제 케바케 가면 막 300 몇 개 이렇게 나오거든요. 심심하면 그런 거 한번 해보는 거죠. 내 계산이 맞는가. 진짜 얘네가 나를 잘 가르치고 있나. 해보시는 것도 시간 겁나 잘 가요. 하는 사람이 아니까 아무도 없어요. 그런 걸 하는 사람은. 해보라고 했지만. 자, 뭘 빼요? 정사각형을 빼야겠죠. 그럼 1x2 1자리 하나 뺄게요. 질문. 요거 몇 개 있어요? 그렇죠. 이거 어떻게 된 거예요? 여기에 하나, 둘, 셋, 넷 칸에다 하나, 둘, 세 칸이 있으니까. 괜찮으세요? 네, 그때는 이렇게 하나, 둘, 셋, 넷, 하나, 둘, 셋. 그래서 4 곱하기 3에서 12개가 있을 겁니다. 그럼 얘는 몇 개 있습니까? 2x2. 자, 어떻게 세면 되냐면 이렇게 세면 됩니다. 2칸씩 세세요. 하나, 둘, 셋. 하나, 둘. 이렇게요. 3 곱하기 2가 돼서 6개가 있습니다. 그럼 마지막 3x3는 몇 개 있습니까? 2개 있죠, 2개. 왜 그러냐면 여기가 하나, 둘, 여기 하나니까요. 2 곱하기 1이 돼서. 그럼 답은 뭐겠니? 60에서. 빼시면 됩니다. 이건 뭐 근데 예전엔 자주 나왔는데 요새는 자주 안 나와요. 근데 요새는 이제 어떤 거 나오냐면 이제 이런 거 나와요. 이런 거 나옵니다. 저런 거 나옵니다. 시험에. 뒤에 있나? 뒤에 있을 수도 있어요. 없네. 있을 줄 알았더니. 자, 넘어갈까요? 다 있네요. 원래 여기서 끝난다고? 아닌데? 뭐 더 있었는데? 그게 여기 안 들어가 있니? 네, 잠깐 풀 시간을 드릴게요. 거기 번호를 불러드릴 테니까. 앞에서 조합부터, 아니다. 순열부터인가요? 순열에서의, 부터 한번 해볼까요? 혹시 엑셀 배웠어요?
컴퓨터 프로그램 엑셀. 안 배웠나요? 배웠나요? 배웠으면 얘가 그러니까 엑셀의 기반이 이 녀석이거든요. 행렬이라고. 그러니까 원래 행과 열을 합쳐놓은 겁니다. 행은 거기 책에 나와 있지만 이렇게 옆으로 가로가 행, 열은 이 밑으로 열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숫자의 배열을 행렬 안에다가 집어넣는 거죠. 근데 우리가 이제 쓰는 엑셀 같은 경우도 숫자들을 그 틀 안에 하나씩 이렇게 넣잖아요. 시프트 안에다가 넣어서 이제 계산을 하는 건데 행렬의 뜻입니다. 이렇게와 같이 몇 개의 수 또는 문자를 직사각형 모양의 괄호 안에다가 배열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칸을 어떻게 만드느냐에 따라서 결정이 되는 거고요. 그래서 이제 만약에 우리가 1, 콤마 안 찍습니다. 2 이렇게 써는 행렬이다라고 하면 이제 얘는 몇 행 몇 열이 되는 거냐면 일단 이건 하나잖아요. 그렇죠? 그리고 이제 여기 두 개가 되는 거니까 1행 2열짜리 행렬이 되는 겁니다. 이해되실까요? 그래서 거기 보시면 이렇게 써있죠. 행렬 A에 IJ의 성분 또는 AIJ 이렇게 써있는데 뭐 그건 더 어려운 건 아니고요. 만약에 선생님이 여기다가 이제 우리가 이제 보통 이걸 1x2라고 얘기를 하거든요. 요게 이제 이걸 1x2 행렬이라고 얘기를 해요. 요 앞에 있는 거 그대로 쓰고 앞에 있는 거 그대로 쓰고 숫자만. 괜찮을까요? 이렇게 얘기를 하는데 만약에 선생님 이제 2x2짜리를 우리가 앞으로 아마 이걸 제일 많이 쓰거든요. 2x2짜리를. 그래서 여기 만약에 A하고 B하고 C하고 D 이렇게 숫자를 많이 넣을 거예요. 이런 식으로 해서. 그럼 거기에 뭐라고 써있냐면 행렬, 요걸 우리가 행렬 A라고 대문자라고 보통 많이 씁니다. 여기에 들어가는 이제 숫자들이나 문자들은 소문자를 많이 쓰고 이 행렬 전체를 우리가 A라고 표시를 많이 하거든요. 대문자로. 뭐 배운 사람도 있긴 하겠지만 그 밑에 1에서 4 문제 보면 A에 2, 2, 5, 3 이렇게 써있잖아요. 2, 5, 2, 3 이렇게 써있잖아요. 그렇죠? 그렇게 써있을 때 거기에서의 뭐 우리가 만약에 1,2의 성분이라고 얘기를 합니다. 자, 다시 거기 보세요. I, J의 성분 이렇게 써있죠. 그럼 얘가 1열 2행에 있는 숫자를 얘기합니다. 그럼 뭘까요? 그게 뭐예요 저기서? 1행 2열이니까 이 녀석이 되는 거죠. 1행 2열 이렇게요. 괜찮아요? 그거의 성분이라고 얘기를 합니다. 거기서 A의 I행과 J열이 만나는 위치에는 성분을 나타내고 IJ라고 하기도 하고 요거를 우리가 이렇게 쓰기도 합니다. A의 1, 2 이제 그래서 보통은 이렇게 쓰는 거죠. 여기가 A의 1, 1 A의 1, 2 여기가 A의 2, 1 여기가 A의 2 이렇게 이런 식으로 쓰죠. 괜찮으세요? 그래서 이제 밑에 행과 열이 모두 n인 행렬을 n차 정사각 행렬이라고 얘기합니다. 이게 뭐냐면 2x2 2차 정사각 행렬. 이런 것도 있어요. 1, 2, 3, 4, 5, 6, 7, 8, 3x3. 이건 3차 정사각 행렬이라고 얘기합니다. 조금 이해되실까요? 저렇게 그냥 하기로 한 거예요. 이걸 배우는 이유가 뭐 거의 우리가 지금 쓰고 있는 엑셀에 다 들어가 있습니다. 그래서 뭔가를 계산하거나 할 때 씁니다. 그럼 볼게요. 1번에서 1에서 4의 문제만 좀 몇 개 볼까요? 여기 보시면 A라는 행렬이 이렇게 써 있습니다. 2, 5, 2, 3 행렬이죠. 이렇게. 질문. 제1행의 성분이라고 써 있습니다. 제1행의 성분은 뭐예요? 2? 맞아요? 행이니까 이렇게 되죠? 2입니다. 그래서 A의 2열의 성분은 그럼 뭘까요? 1행의 려운 거구나. 1행이면 이거네요. 1행의 성분 1번이면 1번은 2하고 5겠죠. 2하고 5가 답. 이렇게. 자, 2번 같은 경우는 2열의 성분이니까 이렇게 됐으면 5하고 3. 이런 겁니다. 뭐 이렇게 어려운 건 아니고요. 괜찮죠? 그래서 거기는 일단 패스하겠습니다. 뭐, 그 위치만 잘 따져주면 됩니다. 근데 이제 이런 거를 만듭니다. 연산 1-2. 81페이지로 갈게요. 조금만 할 거예요. 그래서 이제 뭐, 숙제할 시간을 좀 드릴 테니까. 너무 많이 하면, 두 개 같이 하면 좀 헷갈릴 수 있으니까. 자, 13번 보세요. 그 위에 보면, 2x3 행렬. 선생님 아까 얘기했죠? 2x3. 이걸 2 곱하기 3이라고 아니, 2x3 행렬이라고 있습니다. 2x3 행렬. 이렇게 돼 있죠? 그럼 여기가 이렇게 되는 거예요.
A1, A11, A12, 13, 그 다음에 A21, A22, A23. 요게 2x3 행렬이 되겠죠. 괜찮으세요? 2행 3열짜리. 이렇게 됩니다. 그런데 거기에 정의를 이렇게 했어요. A의 뭐요? I, J는 정의하기를 2I 더하기 J 빼기 1로 정의하겠다. 이런 얘기입니다. 그래서 거기에 A의 11과 A2를 계산했는데 해볼까요? 자, 13번이 A의 11 더하기 A의 22예요. 그럼 A의 11은 하는 대로 하면 돼요. 문자식이에요. 이대로 개돌고 2하고 1에서 1 빼. 그러구나. 이렇게. A의 22는 4 더하기 2에서 1 빼. 그럼 5다. 이렇게 결정을 하는 거죠. 그래서 고개를 채우시면 됩니다. 이런 거는. 계산을 해서 채우기만 하면 되는 겁니다. 어렵지 않죠? 이게 원래 행렬이 지금 우리 윗대 선배들은 안 배워요. 이게 한 8년 전인가? 그럴걸요? 8년 전? 네. 개정되면서 사라졌었어요. 사라졌다가 다시 나오는 겁니다, 지금. 그래서 그때처럼 되게 어렵게 나오진 않고요. 그때 되게 어려운 게 많았는데 지금은 그냥 기본 계산만 나옵니다. 그러니까 그렇게 막 까다롭거나 하진 않으니까 걱정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밑에 17번에 18번 한번 해볼까요? 자, AIJ 성분의 AIJ가 다음을 만족시킬 때 A를 구하라 라고 되어 있습니다. 2차 정사 생열이면 2x2짜리죠? 2x2짜리 이렇게. 그래서 18번을 한번 해볼게요. 이게 무슨 얘기냐면 A의 I의 J를 하면 얘가 I 곱하기 J. 우리가 하려고 하는 게 이거잖아요. A의 11, A의 12, A의 21, A의 2 이렇게 되는 거죠. 그럼 바로 구할 수 있지 않을까요? 얘랑 곱해요. 1, 얘랑 곱해요. 2, 얘랑 곱해요. 2, 얘랑 곱해요. 이렇게 되는 이런 얘기입니다. 하란 대로 하면 돼요. 괜찮으세요? 어렵나요? 다시. 여기가 11이면 여기가 1행 1열짜리, 1행 2열짜리, 2행 1열짜리, 2행 2열짜리니까 여기 IJ. 자, A의 11이면 1 곱하기 1이라고. 그러니까 1이라고. 1. A의 1이면 여기 1 곱하기 2라서 2가 됐다. A의 2일이면 2 곱하기 1이 돼서 2가 된다고요? 여기 들어갑니다. A의 2이면 2 곱하기 2여서 4가 됐다. 이런 얘기입니다. 넘어가 보죠. 너무 쉽죠? 처음에는. 그 다음 것도 그냥 계산만 하시면 됩니다. 자, 근데 이제 여기를 한번 볼게요. 행렬의 활용. 이거 왜 배우냐? 솔직히 근데 어떤 느낌이냐면 아직까지 우리가 고등학교에서 이 행렬을 배운다 하더라도 솔직히 이게 일상생활에서 그렇게 막 엄청 적용이 된다는 느낌은 못 받아요. 대학을 가면 선형대수라고 해서 이제 이 행렬을 쓰는 겁나 큰 n/n짜리가 나오거든요. 우리는 지금 2x2나 3x3까지만 하잖아요. 근데 진짜 엑셀에 있는 것처럼 여기 쫙 내려가고 여기 쫙 가는 이런 케바케 형태를 합니다. 그 안에서 성질을 되게 많이 하거든요. 그런 걸 배우면 전체 엑셀이라던가 아니면 전체 나중에 쓴 재무제 부여라든가 이런 것들을 계산할 때 조금 더 확실하게 빨리 계산하는 방법들을 알게 됩니다. 그리고 우리가 쓰는 이제 공간적인 평면에서도 조금 더 획기적인 얘기들을 많이 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이걸 설명해줘봤자 우리한테 이렇게 확 와닿지 않아요. 우리가 아직 그런 걸 써먹지 않은 세대이기 때문에. 그리고 이미 그런 것들이 다 일상화돼서 우리 생활에 다 들어와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한테 막 그렇게 필요하다라는 느낌은 들지는 않습니다. 일단 보시죠. 181페이지. 자, 두 할인점 AB에서 판매하는 품목 ABC를 단가를 나타내는 겁니다. 표로 나타내있죠? 자, 표를 일단 볼까요? 이게 무슨 얘기인지 보세요. 품목이 있고요. 여기는 할인점 A, 할인점 B예요. 품목 A가 있고 여기 B가 있고 여기 C가 있습니다. 이렇게. 여기는 1,000원에 팔고 여기는 900원에 팔고 똑같은 B랑 C를 여기는 500원에 팝니다. 이렇게 팔고요. 그 다음에 여기는 900원에 팔고 여기는 900원에 팔고 여기는 600원에 팝니다. 이렇게 돼 있어요. 가격이 똑같네요. 그렇죠? 근데 할인점 A에서 파는 ABC의 단가를 행렬로 나타내어라 라고 하면 어렵지 않죠? 그냥 그대로 쓰세요. 100, 90,
900, 500 이렇게 쓰시면 되고. 이게 이제 1번 답이거든요. B에서 파는 단가도 마찬가지로 생각을 나타내면 이거 일단 이렇게요. 여기는 뭐 그렇게 어려운 건 없네요. 너무 다 쉬운 거라서. AB에서 파는 품목 AB의 단가를 행렬로 나타내어라 라는 건데, 우리가 나중에 이제 이거 곱셈으로 나타내면 무슨 얘기인지 이해가 될 겁니다. 만약에, 1,000원이거든요. 만약에 이제 요걸 A에서 몇 개 사고, 요걸 몇 개 사고, 요걸 몇 개 샀을 때 얼마. 여기 B에서 요걸 몇 개 사고, 요걸 몇 개 사고, 요걸 몇 개 샀을 때 얼마를 계산하는 방법이 나옵니다. 뒤에 가면. 행렬 곱셈에서. 약간 그런 것들을 쓰는데 필요하다? 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그래서 이게, 솔직히 선생님 고민을 하는 게 뭐냐면, 이걸 왜 다시 넣었을까라는 생각을 하는데, 아마도, 이 행렬이 필요한 학과들이 몇 학과 있거든요. 근데 그거를 이제 대학에서 다시 가르치려고 하니까 어렵죠. 어렵다 보니, 다시 고등학교 과정에 집어넣은 것 같기는 해요. 그래서, 그냥 엄청 어렵게 가르치진 않습니다. 내가 봤을 때, 선생님이, 올해 지금 1학년 기출문제를 봤을 때도 되게 심플하게 나와요. 이게 되게 웃긴 게 뭐냐면 새로운 항목이 들어오잖아요. 그러면 선생님들도 처음부터 그렇게 어렵게 되진 않아요. 근데 이제 이게 조금 익숙해지면 그때부터 좀 어려워집니다. 그래서 우리가 1학년이 들어갔을 때도 그렇게 막 하다 하진 않을 거예요. 학교가 좀 다르긴 하겠지만. 그래도 예, 이런 것들을 모르고 힘들어하는 사람들이 몇 있기 때문에 정리는 하고 가겠습니다. 30문제를 보죠. 30에서 34. 번호가 1, 2, 3번인 버스가 있습니다. 이 버스 중에서 새 정류장 S1, S2, S3에 정차하는 버스의 번호를 조사한 결과가 표와 같을 때 3차 정사각 행렬 1, A 성분의 다음과 같이 정의하자. 자, A, I, J 잘 읽으세요. A, I의 버스가 정류장 S, J에 정차한 경우는 1을 넣을 거고요. I의 버스가 정류장 J에 정차하지 않으면 0을 넣을 겁니다. 한번 해볼까요? 자, S1이랑 S2랑 S3가 있습니다. 버스가 1, 2, 3번이 있는데 얘는 2하고 3번이 있을 거고 얘는 1하고 2하고 3이 다 서요. 근데 얘는 1하고 3만 쓰면 됩니다. 그러면 네, 일단 그냥 선생님이랑 다 같이 A 형리를 구해볼게요. 3x3입니다. 자, 여기 A11이 옵니다. 이렇게 보면 되죠. 야, 1번은 S1에서 안 쓰죠? 여기 뭐가 들어가요? 여기 들어갑니다. 다시 질문을 보세요. I번 버스가 정류장 SJ에 정차하는 경우라고 물었어요. 그러면 A에 11이면 1번 버스가 S1에 쓰냐고요? 안 쓰잖아요. 그러니까 0이라고. 0. 이해하셨나요? 무슨 얘기인지? 다시. 그럼 A에 12는 뭐예요? 야, 1번 버스가 2번 정류장에 서? 이렇게 물었어요. 쓰잖아요. 1이라고요. 1. 잘 따라오고 계세요? 문자만 잘 읽으면 돼요. A의 1, 3은 어떻게 되죠? 야, 1번 버스가 3번 정류장에서 쓰잖아요. 1일. 이해하셨어요? 2는요? 야, 2번 버스가 1번 정류장에 쓰잖아요. 1. A, 2는요? 야, 2번 버스가 2번 정류장에서? 네, 서요. 내가 얘기했잖아요. 여기는 안 어려워요. 솔직히 얘기하면. 무슨 뜻인지 말면 2번 버스가 3번 정류장에 안 서요. 그럼 이제 바로 해볼까요? 3번 버스가 1번 정류장에 서요? 서요. 서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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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서요. 이렇게 하면 끝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게 정의가 어떻게 되느냐에 따라서 다르다라는 겁니다. 자, 183페이지까지만 할 거예요. 어려우세요? 행렬이 그냥 어색한 것 뿐이지 하라는 대로 하면 됩니다. 선생님 저번에 얘기했어요. 가끔 내가 새로운 걸 배웠을 때 이게 내가 왜 무슨 얘기인지 모르겠지만 그냥 하라는 대로 해도 상관없다는 얘기예요. 하시다 보면 언젠간 터요. 솔직히 행렬을 배우는 사람 치고 이게 무슨 얘기인지 아는 사람은 거의 드문 거예요. 왜냐면 이거 직접 생활 써본 적이 없잖아요. 없어요. 거의 없어요. 내가 엑셀을 미친듯이 쓰는 무슨 사무구조 이런 사람 이런 일이 아니라면 모릅니다. 그리고 솔직히 엑셀을 되게 마스터하는 사람들도 행렬 모르고 그냥 마스터한 거예요. 엑셀을 이렇게 쓰는 거지 이러면서. 그냥 그런 거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자, 두 행렬의 서로 같은 조건입니다. 이건 되게 좀 까다롭습니다. 만약에 어떤 행렬 A와
행렬 B가 있습니다. 아까 얘기했죠. 성질이 대문자로 나타낸다고. 근데 얘네들이 만약에 같다라고 한다면 기본 전제 조건이 있습니다. 생각해보세요. 때리지 말고. 자, A가요. 만약에 A11에다가 A12라는 행렬이 A예요. B라는 행렬이 B11, B12, B21, B22입니다. 같을 수가 있나요? 스타일이 다르잖아요. 엑셀에다가 카피 떠가지고 딱 붙이면요. 그 모양 그대로 붙거든요. 근데 만약에 4칸짜리를 2칸에 놓고 싶으면 힘들어요. 안 붙어요. 복사가 안 돼요. 안 됩니다. 그래서 뭐 딱 뜹니다. 어디까지 될까요? 이렇게. 아니면 뭐 복사 안 됩니다. 이렇게 떠요. 같아야 돼요, 형태가. 그러니까 2x2면 2x2, n×2면 n×n 똑같아야 됩니다. 그러니까 처음에 어디 써있죠? 뭐라고요? 네. 같은 꼴이라고 한다. 같은 꼴이어야 된다는 얘기입니다. 행수와 열수가 각각 같을 때 이거를 같은 꼴이라고 합니다. 꼴이 같아야 된다. 라고 얘기를 합니다. 그리고 꼴이 같으면 각각의 위치가 같으면 됩니다. 무슨 얘기냐? 꼴을 같게 만들고 이제 여기 되게 좋아요. 1, 2, A21, A22 이렇게 되죠. 그럼 둘이 꼴이 같아서 같아졌어요. 그럼 얘랑 얘랑 같은 거고 얘랑 얘랑 같은 거고 이렇게 됩니다. A의 IJ랑 B의 IJ가 같다. 이렇게 됩니다. 다요. 별거 없어요. 밑에 써있죠? A가 같으면 그거다. 그래서 그냥 꼴이 같으면 됩니다. 왜 여기까지 하냐면 여기까지는 되게 쉽거든요. 여기까지는 뭐 그냥 별거 없어요. 그냥 하라는 대로만 하면 됩니다. 그래서 그래도 한 30분 남았으니까 숙제는 183페이지까지 해오세요. 앞에 거 프린트도 갖고 오시고 이것도. 그래서 급한 거부터 하세요. 지금 나는 행렬이 무슨 얘기인지 모르겠어. 이거 할 거다. 지금 이거 푸시고. 아니 나는 앞에 경우에서가 어려운데? 라고 하면 경우에서 푸셔도 되니까 뭐 풀고 이따가 마무리하죠.